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아마 이제 3회 모의고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또 3회 모의고사는 어떻게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법은 알다시피 25번부터 출발이 되겠죠. 자, 25번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냐. 바로 납세매 소멸 사유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납세매 절차,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됐었던 파트였습니다. 납세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고 소멸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성립은 성립 시기가 중요했었고 확정은 신고냐 고지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멸은 소멸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소멸 사유 5가지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특히 그 소멸 사유 중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든 국세든 기본적으로 무신고가 됐을 때는 몇 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척기간은 7년이 됐었죠. 7년. 네. 자, 두 번째, 국세 및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더불어 진행기간. 우리 소멸시효는 시효가 진행이 되다가 스탑이 될 수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스탑이 되는 개념을 우리는 중단 또는 정지라고 배웠었는데, 중단이나 정지가 제척기간에는 이런 개념이 있다 없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척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죠. 과거의 세금 누락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세금을 강제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직 조세 채권액이 확정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예요.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소멸시효처럼 멈출 수가 있습니까? 즉 중단과 정지는 채권 청구를 멈추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기간은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기본이 5년인데 다만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의 경우에는 우리 몇 년까지 간다? 10년이 된다가 되겠죠. 국세는 이제 우리가 5억 원 이상일 때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 어떻게 보면 무신고 시 제척기간이가 7년이다. 얘랑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그냥 양도소득세라고 했다면 이게 맞겠지만, 부담부증이죠. 부담부증이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부증여가 됐을 땐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증여세 포커싱을 맞추는 거니까 증여세, 상속이나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우리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무신고나 사기 등일 때는 몇 년으로 해준다? 제척기간은 15년으로 해준다가 됐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7년이 아니라 15년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자, 답은 4번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 독촉, 최고장, 교부 청구 기간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된다. 자, 아직까지는 이 지문을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 정도는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단이라는 건 이런 얘기 했었죠. 시효가 진행이 되다가 시효가 멈춰지면 그 기진행된 시효를 인정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고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우리가 5년이 진행이 되는 것을 중단. 정지라는 것은 이미 시효가 흘렀다면 이거는 인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잔여 시효만 흘러가면 되는 거. 자, 이런 개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중단 사유는 고지한다, 독촉장 날린다, 최고장 교부 청구는 바로 어떻게 된다? 중단 사유가 된다. 정지 사유가 아니라 중단 사유가 되는 거죠. 정지 사유는 어떤 거였죠? 주로 우리가 나눠내는 거. 분할 납부할게요. 분할 납부할게요. 아니면 뭐 징수를 유예시켜 주세요. 이런 개념 등이었었죠. 주로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 바로 정지 사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시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문제는 웬만하면 다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문제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뭐 딱 정답을 맞추면 정말 기분 좋겠지만 설사 틀릴지라도 지금 우리는 모의고사예요. 계속 우리가 중요사항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문제 풀면서 놓친 부분들은 꼭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 문제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박스형 문제죠. 박스를 주고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골라보시오. 기억입니다. 재산세는 특광도세에 해당한다. 특광도세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특광도세는
우리가 재산세 전에 있는 취득세가 특광도세였었죠. 자,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 대목에 해당한다. 고지 납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논리는 얘는 재산세의 어디에 해당된다? 병기세에 해당된다. 병기세.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이다. 그럼 재산세가 보통징수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보통징수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불복 절차 지도로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의신청 갔다가 심판 청구 하는데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치면 1심, 2심, 안 거치면 1심 되는 거죠. 그렇죠? 네,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채권 사이에 우선권입니다. 우선권 다툼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액션을 취한 자가 먼저 가져가는 거죠. 1순위는 담보된 채권, 2순위는 우리가 압류된 채권, 3순위는 교부청구. 교부청구라는 것은 압류가 돼서 일종의 배당을 청구하는 거죠. 압류가 돼서 배당을 청구하는 개념을 우리는 교부청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담압교가 되겠죠. 담압교의 순서로 징수가 됩니다. 자, 5가 되겠어요. 미음.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직원, 종업원,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합니다. 자, 이거 우리 과거에 시험에 한번 출제됐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서류를 주고 올 수 있다. 이 사람 의지와 관계없이 주고 올 수 있다. 주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슨 송달? 그렇지요. 유치송달이죠. 유치송달. 그럼 유치송달은 일종의 무슨 송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부송달의 범위에 들어가겠죠. 교부송달. 그러니까 요거 미음도 요거는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하고 미음.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또 좀 운도 따르면 맞출 수 있어요. 잘못 골랐는데 두 개를 골랐어. 그래도 맞았다면 네, 합격입니다. 네, 어쨌든 찍어서 맞든 풀어서 맞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어쨌든 요 조세불복에 있는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본 거니까 또 잘 정리해 두시고요. 27번입니다. 자, 역시 중요한 주제죠.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한다가 되겠죠.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라는 것은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거? 그렇습니다.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한다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뭐 3억짜리 부동산을 3년 연부로 나누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1억이 되겠죠. 1억이 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이야. 그럼 상속은 거래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 금액이 없죠. 거래 금액을 모르는 거니까 얘는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취득세 과표로 하자. 그렇죠? 표준액이 되겠죠.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된다.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의 부동산 등을 무상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납세자가 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렇죠. 자, 취득 물건에 이때는 평가를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 부담액을 뺀 잔액. 그럼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부분, 요 부분은 우리가 무슨 취득? 유상 취득이 되는 거고, 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 취득에서의 과세 표준을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시가 인정액에서 채무액만큼은 유상 취득, 나머지는 무상 취득이 되겠죠.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은 이때는 판단을 어떻게 한다? 시가 인정액과 판단해야죠.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답은 2번. 어쨌든 그래서 과세 표준은 물어보는 것이 취득 유형을 주고 대원칙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냐,
징여 등의 경우처럼 시가 인정액이냐. 부담부 징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처럼 시가 표준액이냐. 이 결정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의 범위. 우리가 취득가액 플러스 직간접적인 비용은 포함이 될 수 있는 비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비용도 있다.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자, 문장 길다가 좀 짧아지니까 좀 편해지는데, 그러나 또 세율이죠. 표준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원시 취득, 취득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유상 취득, 그 다음에 징여, 그 다음에 상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원시, 유상, 징여, 상속.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가장 높은 거는 뭐예요? 가장 높은 거. 가장 높은 거. 볼 것도 없죠. 유상이죠. 볼 것도 없죠. 유상이죠. 그렇죠? 가장 높은 건 유상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징여, 상속.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유상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문에 유상은 4번하고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4는 죽을 사자니까 답은 5번. 네? 그런 건 그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유상 취득으로 건축물 소유권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죠? 유사 4% 되는 거고, 비조정 지역 대상 지역이죠. 비조정 대상 지역.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두 채 부터 중과가 되는 거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가 우리가 추가로 집을 삽니다. 그러면 중과가 되나요? 중과가 되질 않죠. 우리가 집이 비조정 지역은 두 채인 사람이 한 채를 더 추가로 샀을 때는 중과가 되지만 8% 중과, 하지만 중과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5억 원이 되는 거니까 6억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억 이하가 되면 몇 프로 된다? 1%가 되겠네. 1%.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요것만 보고도 4번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번의 건축물의 신축은 원시 취득, 원비리 28병 먹으면 죽으니까 2.8, 원비리 2.8,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원시 취득은 원비리 2.8%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여로 인한 농지를 취득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증3호 3.5% 되겠죠. 3.5%.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하여 상가 건물을 취득합니다. 그럼 얘는 상위8 2.8%가 되겠습니다. 2.8%.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요령 말씀드렸어요. 29번 문제.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면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네.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예요?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인 과세 표준액이 50만 원 이하가 돼야죠. 이렇게 말장난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취득세 50만 원 이하 부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저 문장을 놓치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함정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취득세 감면시입니다. 감면시에는 감면세 곱하기 100분의 20은 맞는데 얘는 감면시 부가세는 뭐였죠? 감농이가 되죠. 감농이.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돼야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우리가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가 됐습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가 됐을 때는 우리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60일인가요? 자, 얘는 증여의 포커스기 맞추는 거니까 6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주면 되겠죠. 자, 3번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감면받은 거예요. 감면을 받았어요. 받은 후에 다시 우리가 부과 대상이 된 거예요. 추징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거를 과세 유형의 변경. 맞습니까? 과세 유형의 변경이야. 변경 신고를 해주면 된다. 요 뜻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사유 발생일 플러스 며칠? 60일까지 과세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렇죠. 이미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거를 공제하고 신고 납부해 주면 되겠죠. 저기. 네. 맞습니까? 네. 다만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가산세는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 본인이 잘못한 것을 설사 납부했다고 해서 왜 공제 줍니까? 자, 아니죠. 자, 이 문장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거 중요한 지문이니까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취득세, 요 지문도 중요한 거죠.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일종의 미등기 전매를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이에요? 아니죠. 2배인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겠죠. 다만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애당초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면 미등기 전매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는 제도다. 미등기 전매를 규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 얘기예요. 자,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납세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얘는,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설정인지 말소인지 잘 봐야죠. 그러면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여러 번 출제가 됐었는데,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외관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누가 돼야 돼요? 저당권자. 이건 뭐 우리 공시법 시간에 우리 목 교수님한테 잘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합니다. 저당권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권자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입니다. 그러면 상속일 때는 원래 취득세가 2.8%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등록면에서는 2% 날리는 거니까 0.8, 1000분의 8이 돼야죠. 0.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을 합니다. 함에 따른 등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규제해야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중과세율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는 해당 법인 등기된 세율에 곱하기 100분의 300, 3배를 중과하는 것이 맞겠죠. 3배를 중과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납부사항의 실익이 달성된 거잖아요. 다만 이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징수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고의제라고 한다. 신고의제라고 한다. 이 뜻이었었죠. 신고된 것으로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는 우리가 안 했지만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 그러면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다면 신고하지 않은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말자가 되겠어요. 해석이요. 5번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허세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등록면허세를 6,000원으로 징수하자. 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죠? 최저한세로 배웠죠. 최저한세. 네.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납세무자부터 부가징수까지 골고루 보통 한 문제꼴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올해 시험도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납세무자, 세율, 그 다음에 부가징수 이런 내용들은 잘 정리해 주셔야겠죠. 물론 이제 과세표준도 뭐 부동산 가액이냐 채권 금액이냐 건수냐 구분하는 것도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요 주제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끼리 묶인 것은, 자, 기억은 이제 사례죠. 그러면 2024년도 5월 30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6월 2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 시점은 5월 31일일까요? 6월 2일이 될까요? 네,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5월 30일에 취득한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납세무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매도자가 납세무자가 돼야 돼, 매수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얘는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돼야지, 매수자. 만약에 2일이었으면 매도자가 되겠지만 바로 5월 30일이 취득 시점이 되는 거니까
매수자가 되는 것이 맞겠죠. 자,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벌써 기억이 들어가는 것은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네.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주택은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은 과세 방식이 건물 따로 토지 따로입니까? 아니면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입니까? 그렇죠.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 주는 거죠. 계산해 주고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하자.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수탁자입니까? 위탁자입니까? 그렇죠. 얘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것이 맞겠지요. 네, 디귿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자, 다 100% 환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남겨두는 거죠. 그럼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이 채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은 누구 거? 종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되죠. 사업시행자.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될 겁니다. 사업시행자.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상의 소유자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고지한다?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이 사실을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대. 그러면 형식주에 따라서 그렇죠.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가 되는 것이 맞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틀린 건 찾는 거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뭐예요?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쨌든 요 문제도 이 문제에서 잘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잘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은 재산세 부과징수.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입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합니다.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해요. 그래서 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서 부과징수하므로 만약에 납부금을 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는 고지서가 발부되고 나서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가산금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지 후 납부전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 네, 그 다음에 고지전 납부전 가산세는 뭐 하루당 0.22% 이런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은 어떤 개념이 떠올라요? 분할 납부입니까? 물납입니까? 그렇죠. 물납이죠.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납세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설세액이 2,000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2,000원 미만이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2,000원을 징수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죠. 아니한다. 그러면 이런 지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소액,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죠. 그러면 2,000원부터는 징수하는 것이죠.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3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은 개정이 된 거죠.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죠. 5번입니다. 주택의 산출세액이 30만 원. 왜 30만 원이라 했을까요? 자, 우리 주택은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 달에 한꺼번에 일시부과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만 원 초과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20만 원 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은 7월 16일에서 7월 말까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저기.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에서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역시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예요. 토지 구분 문제죠. 어쨌든 올해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 LH공사를 말하는 거죠. 공사가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니까 소위 말하는 개발할 수 있는 택지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거 규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거예요. 왜? 규제해버리면 건축비가 그만큼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고스란히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겠죠. 그래서 얘는 규제하지 않는 땅이니까 분리과세로 가는 것이 맞겠죠. 네,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개발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무늬만 농지지 더 이상 농지가 아니야. 그럼 개발지니까 무슨 합산? 얘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되겠습니다. 얘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되겠다가 되겠죠. 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의 목장 용지 중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니까 그러면은 이 넓은 땅에 자, 소 2마리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요 바운더리까지는 인정되지만 나머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니까 얘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니까 얘도 사업용 부지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된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염전용 토지입니다. 염전은 소금 공장이죠. 그럼 소금 공장이 되는 거니까 얘도 당연히 공장 용지처럼 해석해서 분리과세 토지로 보는 것이 맞겠죠. 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미음 2개가 있겠네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종합합산 토지를 골라라 그러면은 이제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죠. 자, 얼마든지 변형해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제니까 잘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문제 갑니다. 이번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자,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줘야죠. 물론 이외 주택도 여기에 해당이 있고요.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통적으로 100%에 70이 되겠죠. 자, 비교해서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100분의 60% 되겠죠.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우리가 뭐 43, 44, 45 이런 특례설이 있습니다만 자,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이 있다 없다. 선박과 항공기 과표는 그냥 시가표준에. 자, 이거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4%가 된다. 자, 4%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골사우사, 골프장용 토지,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건물, 오락장용 건물, 골사우사가 있었죠. 그런데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이 아니라 얘는 0.1에서 0.4% 되겠죠. 그럼 얘는 주동그라미, 1동그라미, 4동그라미 뭐가 돼요? 주일사가 되죠. 주일사. 그래서 얘는 일반이든 고급이든 구분 없이 0.1에서 0.4% 됩니다. 자, 2번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런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신증설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공장 건물은 원래 0.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0.25%면 1000분의 2.5, 0.25%에 대해서 곱하기 5배를 중과합니다. 5배를 중과하자.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 공업지역은 우리가 제외가 되죠. 권장지역은. 그 다음에 조심할 점이 이거예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중과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년간만 중과한다.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 건 부적절하죠. 그래서 얘는 0.25%에 대해서 몇 배를 중과하자? 2배를 중과합니다. 그럼 2배를 중과하면은 1000분의 5. 1000분의 5가 되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0.5% 되겠죠?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등 그 밖의 건물은 건의호니까 1000분의 2.5, 0.25%가 되겠죠. 건의호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가 있죠. 단 1세대 1주택자는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에다 3억을 얹으면 12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국내에 있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별도 합산은 별팔 8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가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종 5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상가 등 영업용 건물, 순수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때요? 건물은 해당하지 않고 토지는 우리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5번 법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기준은 이제 만 70세 이상이 됩니다. 70세 이상은 우리가 2, 3, 4, 40%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유기간이 15년이니까 20, 40, 50% 되는 거죠. 그러면 40에 50% 더하면 90%가 되는 거니까 얘는 90% 되느냐. 그런데 한도 제한이 있잖아. 한도 세공제 한도가 100분의 연령별 세공제하고 보유한별 세공제는 한도가 100분의 90이 아니라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한데 중복 공제가 가능하죠. 중복. 예,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한 문제 예상을 하고요. 종부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얼마를 초과해서 종부세 나오느냐. 기준금액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같은 거. 자, 중요 지문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뭡니까? 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 차익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정지역에 1세대 2주택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뭐 비과세 된다는 뭐 특례 요건 없으니까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죠. 2번. 우리 이런 유사 문제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양도 당시 실제 양도 가액은 3억 원이다. 근데 기준시가는 2억 원이다. 그런데 취득 당시 매매 사례 가액과 감정 가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1억 원이다. 자, 그러면 벌써 우리는 여기서 이제 떠올릴 게 뭐냐면, 취득 당시 가액이 매매 사례나 감정 가액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추계로 계산해라. 추계 계산을 해라. 이걸 우리가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때, 자, 양도가액이 3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득 가액을 몰라. 그렇죠? 그러면 추계 방식은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매매 사례, 감정, 그 다음에 환산, 그 다음에가 기준시가가 되겠죠. 해석이. 그런데 문제는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이 없잖아요. 환산가액이 있을 수 있겠죠. 환산가. 그럼 환산가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요 기준시가 조회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 요 자료 가지고 계산해 주는 거죠. 그럼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 원이 되는 거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우리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결과적으로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3억 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2억 원이 되는 거죠. 2억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0%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억 5천이 되겠네요. 요 금액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되겠죠. 1억 5천. 그렇죠? 그 다음에 환산됐으니까 나머지 자본적 여기 이제 요 환산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공제 해줘야죠. 이걸 여기다 바로 해주면 안 됩니다. 자, 얘가 추계됐으니까 일단 계산공제를 해주는 거죠. 계산. 그럼 계산공제는 어떻게 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곱하기 3%가 됐었죠. 그러면 300이 되겠죠. 300. 자, 우리 연습 많이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환산가액하고 계산공제액을 더해보는 거야. 그렇죠? 더해봤단 말이에요. 더해봤는데 얘가 1억 5,300 나왔어. 그런데 3번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다 계산 맞췄는데 그러면 나중에 발견된 비용이 혹시 있는지를 보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얘가 1억 5,300으로 빼주면은 1억 4,700이 답이 돼야 되는 건데, 혹시 나중에 발견된 비용이 있다면 요 나중에 발견된 비용하고 요 환산가액과 계산공제를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둘 중에 작은 거, 큰 거, 큰 것을 비용으로 보자. 필요비로 보자.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여긴 1억 5,300이지만 여긴 1억 7천만 원이 되는 거니까 얘는 1억 7천을 필요경비로 잡아줘야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3억에서 1억 7천 빼주면 얼마예요? 양도차익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죠. 1억 3천만 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우리가 양도가액은 알고 있어요. 근데 추가를 모르는데, 그래서 추계 순서대로 합니다. 매감, 환기, 매매사례 감정가액 없고,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금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1억 5천 나왔어. 그 다음에 계산공제액은 우리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에 3% 300이 되는 거죠. 그럼 1억 5천 300으로 다 계산해 놨는데, 보니까 나중에 발견된 비용이 1억 7천이 있더라. 그러면 1억 7천만 원이 우리가 필요 경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3억에서 1억 7천을 빼주면 1억 3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된다가 되겠죠. 해석이. 네. 자, 어쨌든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니까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양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 부분도 뭐 우리가 자주 접했었던 내용이죠. 기업,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했다. 그러면 지분이 6대 3, 6대 4로 분할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됐어요. 그러면 수용은 자발적 처분이다, 비자발적 처분이다. 비자발적 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양도로 봐야죠. 그 다음에 디귿, 이혼 이자료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을 때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물변제가 되는 거죠. 대물변제. 그러면 대물변제가 된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본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 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합니다. 업자가 파는 거야. 그냥 단순히 부동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팔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사업소득. 그럼 사업소득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양도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했다. 그럼 신탁해지니까 믿고 맡긴 거 찾아온 거죠. 그러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가 되겠죠. 해석이.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역, 리을, 미음. 자, 기역, 리을, 미음이니까 3개가 되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역시 중요한 주제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우리가 거주가 30세 이상인 경우 거주가 30세 이상이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지요. 소득에 관계없이 1세대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죠. 그다음에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을 양도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취약, 학교폭력 피해, 직장의 변경, 1년 이상의 우리가 치료가 됐을 때, 질병의 치료가 됐을 때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할 때는 2년 보유, 2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 1년만 거주했다면 이런 학교 취약, 학교폭력 피해, 직장의 변경, 근무사행편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2년 보유에 대한 제한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자. 선택.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법령에서 정한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에 상가 면적보다 커요. 그렇죠? 크다. 그랬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해야죠.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가 되죠. 그렇죠? 이것이 아니라 다만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고가주택은 주거부만 주택으로 본다가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으로 합니다. 이번에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그럼 이 문제는 풀 때 어떤 집을 먼저 팔 것인지 몇 년 이내 팔 것인지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죠. 그러면 1번
자, 가장 많이 본 주연 지문이죠.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합니다. 신주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예요. 그러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다른 주택, 신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른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집이 있고 종전주택이 있다. 그리고 신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요 집을 1년 지나서 샀으면은 3년 이내에 팔게 되면 비과세 주겠다. 이러한 얘기 되겠죠. 그러나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얘기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하고 플러스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상속받은 집을 팔아야 돼? 일반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겠죠. 그 다음에 농어촌 귀농주택하고 우리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떤 집 팔아야 돼요? 귀농주택입니까? 일반 주택입니까?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4번입니다. 취약, 근무, 질병의 요양 등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일반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양도할 때는 몇 년 이내? 3년 이내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줍니다. 그렇죠? 자, 지방 소재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 해주는데 이때 3년 이내 양도해야지만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법령에서 정한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집을 팔아야지 비과세가 됩니까? 임대주택입니까? 거주주택입니까? 그렇죠. 임대주택이 아니라 거주주택을 우리가 양도할 때 한정해서 비과세가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대금청산일, 잔금청산일 전에 먼저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출시가 되겠죠. 2번, 예정신고 납부할세액이 1,300만 원인자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1,0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되겠죠.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 납부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세액의 50%가 아니라 1,000만 원 초과액이 되겠죠. 그러면은 1,000만 원 먼저 내고, 그 다음에가 어떻게 나누기, 그렇죠. 300만 원을 나중에 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몇 개월 이내? 그렇습니다.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2번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건물, 권리 및 기타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에 관계없이 85년 1월 1일에 취득 시기로 보자. 이것을 뭐라고 해요? 취득 시기 의제라고 했었죠. 의제. 3번,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관련된 무신고가산세는 다시 부과된다, 다시 부과되지 아니한다. 다시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환세가 부과될 때 확정 때 다시 부과할 필요는 없다. 이중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양도차익 곱하기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0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역시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번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익숙한 지문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틀렸던 지문들은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셔서 꼭 풀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틀렸던 문제는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회차 때 여러분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저는 다음 회차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